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은 음력 17일이고 이는 여러분의 유튜브 수신기 화면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름다움과 건강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중턱, 삼중턱, 심지어 사중턱까지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얼굴 윤곽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여기 있는 이 불필요한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이바닥 근육이 위로 당겨집니다. 또한 얼굴의 부기를 제거하고 림프 순환을 회복시키며 오늘 막혀있던 림프관을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운동은 외모에 관심이 없거나 이미 충분히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방법을 통해 뇌의 상태를 개선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비염, 부비동염, 감염, 자주 발생하는 중이염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림프 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이 모든 시스템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이 쌓여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멋진 여성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얼굴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불필요한 턱살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남성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오늘 저와 함께 상악동염, 중이염, 부비동염, 그리고 다른 질병들도 함께 없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모두가 빨리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 숟가락도 심지어 컵도 내려놓으셨죠? 하지만 식사 중이신 분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턱이 생기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왜 이중턱이 생기고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병리적 과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종입니다. 부종은 림프의 흐름이나 혈액, 특히 정맥혈의 흐름이 방해받아서 생깁니다. 이것은 주로 근육경련의 문제이며 여러 근육 그룹이 원인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잘 아는 소흉근입니다. 그 아래에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거나 당겨지거나 탄력을 잃게 되면 림프관이 눌리게 되고 모든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도한 체액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중턱뿐만 아니라 쇄골 위, 목 부위, 얼굴에도 쌓이게 됩니다. 소흉근이 짧아졌다는 또 다른 흔한 징후는 손이 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예를 들어 머리 뒤로 손을 올리거나 오랫동안 책을 읽을 때처럼 특정 자세를 취할 때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몇몇 손가락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근육이 심하게 짧아지면 손이 지속적으로 저릴 수도 있습니다. 즉, 부종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소흉근의 단축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각근의 단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흉쇄유돌근과 목근육의 약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목근육과 흉곽근육을 정돈해야 합니다. 이 부종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체액이 빠져나가면 얼굴이 작아지고 얼굴 폭도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들을 정돈한 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종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구강저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구강저를 이루는 여러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턱이 있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본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아래턱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치아가 있고 모든 32개의 치아가 제자리에 있죠? 아래턱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위턱에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혀의 소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강저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근육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래턱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옆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코이고 이게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턱이 방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눈이 있고 여기는 귀, 이건 코, 그리고 여기가 우리의 입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약해질 수 있고 이렇게 처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즉, 이 근육그룹 전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기를 없애고 림프와 정맥혈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맥혈이 중요합니다. 동맥혈은 잘 흐르지만 부기는 정맥혈이 잘 빠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근육그룹의 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에 아무것도 처지지 않겠죠? 맞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턱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사라지고 이 부분이 다 당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지만 모든 여성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풍성한 수염을 기르면 이중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수염이 다 가려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고 모두가 이런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기를 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부기를 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림프 배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턱의 각을 다시 살려서 또렷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이 부분에 불필요한 것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배출로가 이 부분, 바로 여기에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리고 아주 자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림프가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귀 앞과 귀 뒤, 이 두 부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조직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외이도 앞과 뒤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검지손가락이나 중지손가락을 사용하세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귀 앞쪽 피부를 이렇게 문지르기 시작하세요.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손이 비어 있다면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숟가락이나 컵을 들고 계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제 이 운동을 함께 조금 해봅시다. 자, 30초 동안 문질러 줍니다. 먼저 귀 앞쪽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제 귀 뒤쪽을 문질러 줍니다. 여기 바로 귀 뒤쪽에 유양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도 함께 문질러 줍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주저하지 말고 힘차게 움직이세요. 움직일 때마다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눈에는 반짝임이 돌고 볼에는 홍조가 생깁니다. 림프가 림프관을 따라 흐르기 시작합니다. 댓글에 이걸 시작한 후에 느낌상 몇 살이나 젊어진 것 같은지 적어주세요. 이것도 30초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V, 승리의 V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두 개, 두 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과 뒤를 동시에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30초 동안 합니다. 자, 30초가 끝났습니다. 1초 동안 잠깐 쉬세요. 몇 초만 더 쉬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귀 앞과 귀 뒤의 조직을 이완시켰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림프가 아래로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관자근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매우 자주 긴장되고 경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은 혈액과 림프가 과도하게 이 근육으로 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경련은 배출을 방해합니다. 즉, 근육 자체가 약간 부은 상태가 됩니다. 혈액을 머금고 잘 내보내지 못합니다. 림프도 쌓입니다. 그래서 이 관자근은 저자근에 속합니다. 우리도 이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이 근육을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귀 앞쪽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거의 귀와 같은 선상이고, 세 번째는 귀 뒤에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각자 머리카락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옆에 머리카락이 짧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이 좀 더 긴 분들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런 마사지 동작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의 경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근육은 공으로 마사지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은 꽤 많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공으로도 이 근육을 마사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사지용 공을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테니스 공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꽤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를 처음 마사지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것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누우세요. 여기 이 부분에 공을 놓으세요. 그리고 아픈 지점을 찾으세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임을 하거나 물론 벽 근처에서 해도 됩니다. 하지만 벽 근처에서 만약 누워서 너무 아프면 머리의 무게가 이 근육에도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의 세 부분 모두를 풀어주세요. 이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턱을 바로잡기 위해서인데 이 근육의 긴장이 고르지 않으면 턱이 비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쪽이나 뒤쪽이 긴장되어 있으면 턱이 약간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근육을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배출에 충분합니다. 자, 이 근육의 중간 부분도 이렇게 20초에서 30초 정도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 바로 여기 귀 뒤쪽입니다. 이 근육도 약 15초 정도 마사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마사지해 줍니다. 그 안에 아픈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가 있는 곳에서는 좀 더 오래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 위에서 피부가 잘 움직이지 않는 곳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피부, 피하 조직, 그리고 근육 자체, 이 근육의 근막 사이에 유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합 조직의 다리 같은 것이 생겨서 피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체도 생기게 됩니다. 이 관자근을 풀어주고 나면 머리에서 상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새피가 드디어 머리로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극의 또 다른 장점은 동시에 청력도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귀 부위로 피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명이 있는 분들도 이걸 한 후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이 동작을 더 자주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 그리고 청력까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측두근을 함께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이 관들도 풀어주었으니 아직 아래로는 가지 않습니다. 쥐를 잡고 당겨보세요. 쥐를 여러 방향으로 당겨보세요. 귓불을 잡고 당겨보세요. 귀의 윗부분을 잡고 당겨보세요. 귀의 중간 부분을 잡고 당겨보세요. 그리고 특히 귀의 아랫부분을 당겨보세요. 왜냐하면 이 부위, 즉 귓바퀴 부분에서도 자주 특정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림프가 모이는 특정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잡아당길 때 움직임이 활성화됩니다. 림프관을 따라 양쪽 각각 대략 15에서 20번 정도 움직임을 해주세요. 꽤 아플 수도 있지만 원래는 통증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조금 더 약하게 하시고 자주 반복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세요. 매일 하세요. 통증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통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여기에는 흉쇄유돌근이 있고 그 뒤에는 사다리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근육 자체와 그 뒤쪽을 따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한쪽에서 20번 정도 움직임을 해줍니다. 이 동작들은 꽤 강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부를 쓰다듬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힘을 주고 근육을 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합니다. 림프의 흐름을 개선하고 정체를 없애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를 들어 90살에는 주름이 있고 40세에는 더 적고 20세에는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형태나 너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물이 정말 쌓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 보세요. 즉, 바로 이런 나이로 인한 변화들은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코가 커지고 눈이 작아지고 눈꺼풀이 처지는 것과 아주 자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없애고 있는 불필요한 물입니다. 이 물이 여러분의 머리 부위에 쌓이고 심지어 18번째 생일 선물 받은 모자도 이제 머리에 맞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쑥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은 문틀에서 아주 잘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저희가 할 줄 아는 동작이죠. 하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능형근과 승모근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흉근을 빠르게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승모근을 수축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등 뒤에서 견갑골을 모았다가 이완시키고 다시 모았다가 이완시킵니다. 이렇게 팔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이런 동작을 10번 해줍니다. 10번 했으면 견갑골을 모아줍니다. 모아서 1초간 유지하고 이완시킵니다. 다시 모았다가 이완시킵니다.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자세, 모았다가 이완시키고 모았다가 이완시키고 모았다가 이완시킵니다. 이것도 1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세입니다. 손을 머리 뒤로 올립니다. 견갑골을 모읍니다. 이완시킵니다. 모았다가 이완시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움직임을 줍니다. 근육이 완전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으로 했다가 뒤로, 앞으로 뒤로. 이 자세에서도 역시 완전한 움직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앞에서 모으고 뒤에서는 견갑골을 모아줍니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견갑골을 뒤에서 모아줍니다. 앞에서 손을 모으고 뒤에서는 견갑골을 모아줍니다. 손을 이렇게 뒤로 했어요.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요. 마치 산책을 나간 것처럼 견갑골을 모으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다시 견갑골을 모으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밀고 손은 등 뒤에서 엉덩이에 올려둡니다. 이 동작도 10번, 15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슴 근육을 이완시키고 견갑골 사이의 근육에 힘을 줍니다. 또한 이 가슴 근육 자체도 살짝 두드려 주세요. 손으로 직접 두드려 주세요. 근육에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유착이나 섬유화 같은 것들이 근육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화와 쇠약을 털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양쪽 모두 해주세요. 새로운 신선한 피가 림프와 혈관계를 통해 순환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 림프 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입의 근육들, 즉 구강 횡격막 근육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중턱을 끌어올려 정리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중턱을 또렷한 턱선으로 되돌려
말 그대로 두 번째 턱을 첫 번째 턱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이 운동은 턱의 올바른 위치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발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혀 근육에도 영향을 주어서 혀가 입안에서 더 잘 움직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시작한 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운동을 알게 된 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위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위턱과 입천장이 있습니다. 더 잘 보이게 그려봅시다. 여기 이가 있고 이 앞니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아래쪽이입니다. 여기에는 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혀를 최대한 3개, 그리고 가능한 넓은 면적으로 윗입천장에 붙여야 합니다. 즉, 지금은 혀끝만 윗입천장에 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넓은 면적의 혀를 윗입천장에 붙여서 서로 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혀의 위치를 유지한 채로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하세요. 여기 혀 밑에 있는 설소대가 이런 위치에서는 당겨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당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소대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턱의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혀는 제자리에 남아있게 되고 이때 입바닥 근육이 위로 당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혀를 눌렀죠? 이미 혀를 누른 것만으로도 손을 여기 두 번째 턱 부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 번째 턱이나 첫 번째 턱에도 올려놓을 수 있겠죠? 혀를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면 아래턱의 움직임이 더 커져서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근육들 부위에서 긴장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10번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3세트를 더해줍니다. 이 운동은 3세트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작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더 자주 해도 괜찮습니다. 이 동작을 통해 이중턱, 삼중턱, 심지어 사중턱까지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친애하는 여러분.